여자 안 만나고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한다고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적당한 직장 갖고 회사 생활하고 번 돈으로 월세 내고 살면서 자기 좋아하는 취미에 돈 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을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을 애견남이다 뭐다 하면서 자극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막 이러면은 남성성이 문제다라면서 표적을 잡고 막 공격을 하고, 그래놓고 어디 여자분들이 아쉬워질 때는 요즘 남자들이 남성성이 떨어져서 접근을 안 한다, 대쉬를 안 한다, 고백을 안 한다 징징거리고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좀 재밌는 거 한두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준표 아저씨 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김준표가 너보다 어린데 왜 아저씨냐 이러는데, 뭐 요즘 군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대 때는 그냥 모르면 아저씨예요.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좀 호감이 간다 이런 사람들 이제 뭐 형님 이런 식으로 부르죠. 92년생 편의점 알바 새끼가 있는데 자기가 편의점 알바를 뭐 6년인가를 했대요. 남자 새끼예요. 이 글 쓴 사람은 여자 새끼고요. 자기가 6년이나 알바를 해서 고급 인력이래요. 그러면서 자꾸 뭐 업무를 알려주고 지도해 주려고 한대, 이 글 쓴 여자한테. 그러면서 뭐 충전기를 안 가져갔다, 뭐 담배를 놓고 갔다, 라이터를 놓고 갔다 이런 식으로 교대가 끝나면, 당연히 알바 교대가 끝나고 나면 야호 소리 지르면서 집에 가서 이제 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는 자꾸 교대 바통터치를 하고 나서 이 여자가 일할 때 자꾸 비빈다는 거야, 아는 척하면서. 그래서 뒤에 부분을 좀 보면 관두지도 못해서 X같다 이러면서, 그리고 제발 편결 좀 해라, 이 편의점 갤러리에 올라온 글, 나 너 존나 싫어,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CU 오지마, 개새끼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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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오지마. 그러니까 많이 싫은 것 같아요. 저번에 여자 3,000명 꼬신 배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한테 꼬셔진 여자 배우들 몇 명이 자서전을 낸 사람이 있어서 기자가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당신 자서전에도 그 배우 이름이 나오던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자들이 그렇게 홀딱 넘어갔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여유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여유가 아니고 여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꼬셔진 여자들도 다 여배우였거나 예쁘고 잘 나가는 분들이어서 남자들의 대쉬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 풀발 상태로 안달이 나서 들어오는 새끼들을 너무 많이 본 거야. 내 몸을 취하고 싶고 같이 자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하는 새끼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 남자 배우는 완전 여유롭게 나는 너한테 원하는 게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편한 대로 해라, 나는 너한테 어떤 강제적으로 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약간 요런 태도로 다가왔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리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가끔 알파메이라고 개쌍놈하고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문신 좀 하고 체지방률 한 35%쯤 되는 시레바 끌고 다니는 남자애가 엄청 예쁜 여자 끼고 다니는 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히 돈이 많지도 않아. 아니면 삐쩍 골았는데 무슨 야쿠자 문신 같은 거 딴 애들, 심지어 긴팔로 딴 애들, 그런 애들이 엄청 예쁜 여자 끼고 다니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고, 막 월급 200만원 버는 헬스 트레이너가 엄청 미녀 여자 데리고 다니는 것도 보셨을 거고. 이게 아무리 현대사회로 와서 알파메일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한들 여자분들의 DNA 안에는 진짜 피지컬적으로 강한 남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한테 끌리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헷가닥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머리보다 본능이 우선인 분들, 보통 그런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매일 술을 처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마시고 싶으니까 처먹는 사람들, 담배를 존나 피는 뭐 꼴초들, 공부를 안 하고 쳐노는 애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충동적으로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쾌락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생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이 망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쁜 여자는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 여자들 중에는 역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돌이를 만나서 설거지를 시켜야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건 그나마 나은 거고, 본능적으로 그냥 모르겠다, 그냥 젖는 대로 가자, 나는 그냥 모이스처라이저로 판단할 거야, 젖으면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봤을 때 젖어 그럼 만나,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몇몇 분들은, 많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세 보이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전혀 강한 남자가 아닌 남자를 만나긴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깍
닫혀 있죠. 조개 껍데기처럼 꽉 닫혀 있고 그 조개 껍데기를 억지로 열려고 하면은 안 열리죠. 오히려 껍데기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개 껍데기가 열리고 나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사사살 달래면서 이제 조개살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게 요런 거. 그러면 이 편순이를 괴롭힌 그 6년 편돌이, 얘도 뭐 고졸 빡대가리지만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본능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본능적으로 여자가 강한 남자, 알파 메일에 끌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으로 알고 있는 거야. 머리가 좋아서 알고 있으면 편의점을 6년 동안 알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6개월쯤 하고 딴 거 하겠죠. 본능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다른 편의점 알바하는 여자들보다 더 우월한 부분이 바코드를 빨리 찍는다. 물건 정리를 빨리 한다. 편의점 경력이 6년이다. 경력이 이 점장 새끼의 2배다. 이런 것들이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본능적으로 상대보다 우월한 점을 내세워서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가리가 돌아가는 애들이면 이 병신이 편의점 6년 한 걸로 지금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하면서 얘처럼 화가 나는 게 정상이죠.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오지마, 제발 너 존나 싫어, 이런 게 정상이지. 근데 정말 가끔 넘어오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저 편돌이가 진짜 신 같지만 사실 헬스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죠.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력이 낮은, 그리고 능력이 높지는 않은, 아직은 어려서 그런 친구들 보면 기본급 60만원 받고 PT 한 번 할 때마다 뭐 커미션으로 한 2, 3만원 좀 떨어져요. 그러면 하루에 3개 정도밖에 못해. 이러면 하루에 한 10만원 좀 버는 거 아니에요. 적게 벌면 6만원. 그러면 6, 3, 18 해봤자 180이에요. 9, 3에 27 해봤자 270이야. 근데 또 일요일 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차피 뭐 200 얼마 버는 인생이란 말이야. 200 얼마 버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알파메일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헬스장에 다니는 여자분들 중에서 헬스장에서 근엄하게 막 팔짱 끼고 회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 헬스장에서 이렇게 배우셨다고요?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참, 이러면서 이제 뭘 알려주고 있으면 그 헬스장의 대장 같잖아, 그 사람이. 그럼 이제 여자분들의 본능에서 젖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알파메일이다 젖어라, 임신해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야. 난소에서 계속 북을 치듯이 임신해 젖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난소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헬스 트레이너하고 이제 그렇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편의점 편돌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헬스장에서 근무해서 어차피 박봉인데 거기서 근육 좀 만든다고 무슨 알파메일이겠어요. 그냥 근육 많은 저소득층이죠.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바코드 좀 빨리 찍는다고 뭘 우월한 거겠어요. 그냥 바코드 찍는 인생인 거지. 아무 차이가 없잖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냥 유튜브 켜가지고 그냥 아가리 터는 거지. 제가 무슨 알파메일이에요. 그냥 그런 거지. 다 그냥 비슷비슷한 인생인 거지. 다른 게 뭐냐? 저는 제가 알파메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월한 수컷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착각하는 남자들이 있고 착각하는 여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서는 여자의 그런 점을 공략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모두 본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이 아래에 있는 다리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내가. 이거 알아. 신세계에서 중구 같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체하는 건데, 뭐 이거 먹으면 죽는 건데 안 먹을 수가 없네 씨벌 이러면서. 나도 알아. 이거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33% 확률로 이거 고소를 당해요. 신고를 당해. 무고로. 하지만 에이씨 이러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서 말하는 게 남자만 뭐 이런 본능에 사로잡힌 짐승 새끼들이겠냐. 여자도 본능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본능에 충실한 여자의 본능을 건드려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100년 해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잠깐이나마 행복하게 놀아보자 라는 게 레드필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신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짓 할 거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돈 벌어가지고 업소를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바에는 업소는 불법이니까 뭐 이렇게 적극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닌데, 굳이 할 거면 아니 나 같으면은 뭐 무슨 레드필 지식을 학습하고 여자를 공부하고 그런 데에다가 에너지와 시간 같은 걸 써서 오늘 밤에 이 처음 본 이 여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막 그러려면 시간이 존나 많이 들잖아. 하루 컨디션 다 깨지고, 얘랑 잡았자 일단 새벽 2시쯤에 합체할 건데 그럼 집에는 언제 오고 잠은 언제 자고, 그럼 내일 내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번 다음에 그냥 오피를 가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그럴 거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 여자분들 중에서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한 번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설거지를 시켜서 결혼을 해서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보자라는 플랜을 짜는 거니까 여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오늘 처음 본 여자를 클럽에서 꼬셔서 홈런 한번 쳐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병신 같은 인생을 왜 살아야 돼요 대체. 이번에 나는 솔로에 애견남 테토녀 특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성이 있으시고 남자분들의 적극성이 좀 떨어져서 1화부터 MC 패널분들이 남자분들의 적극성을 좀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1화에서 좀 제가 보기 싫었다 그랬죠. 2화에서는 이제 출연자분들이 여자분 3분이 데이트 선택을 못 받으셔가지고 짜장면을 드시는데 그 여자분 3분 다 약간 커리 우먼 같은 느낌이었어요. 커리어가 좀 좋은 분들. 근데 이제 거기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워딩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잘 나가는 여잔데 이번 기수 남자들은 우리 같은 여자를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같은 여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남자가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미러링을 하잖아요. 남자는 그냥 매장을 당할 겁니다. 남자가 만약에 나와서 나는 너무 상남자라, 상남자들은 원래 좀 이렇게 지고지순한 순수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번 기수 여자들은 여성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말을 만약에 하면 그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자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남자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죠. 그리고 저는 뭐 애초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남녀가 사회적으로 평등할 수는 있지만 피지컬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자분들을 좀 더 봐주고 배려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서윗하다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여자분들의 이상형을 물어보면 정말 높은 확률로 나쁜 남자 이제는 싫어요. 나쁜 남자가 유행했던 게 한 5년 전이죠. 나쁜 남자 이젠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착하고 성실한 남자. 그러니까 이상형은 애견남이야. 근데 본인한테 다가와 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적극성이, 남자들의 적극성이 너무 없어졌어요. 남자들이 요즘에는 상남자가 너무 없어서 남성성이 떨어져서 접근을 못 하시네요. 내가 좀 커리어가 잘 나가는 여자니까 막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네요.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어. 사실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여자들이 인정 안 할 뿐이지. 뭐죠? 알파 메일을 만나서 그 알파 메일을 나한테 복종시키는 게 여자의 DNA가 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알파 메일이야. 어떤 여자든 만날 수 있는 알파 메일인데 얘가 나한테 반하고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면 얘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다른 여자 만나러 가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돼. 이게 여자의 DNA가 하는 소리잖아요. 남자의 DNA는 예쁘고 성적으로 매력 있는 암컷을 많이 임신시켜라. 이게 남자의 DNA가 하는 거고. 근데 남자가 본능적이고 자기 DNA가 시키는 얘기를 하면은 개병신 쓰레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긴 하죠. 둘 다 되게 본능적인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저는 둘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남자도 참아야 하고 여자도 참아야 하고. 왜? 사회적 동물이니까. 현대 사회는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 박미선 개그우먼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남녀 문제에 있어서 다소 피해의식이 있는 발언을 하시는 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에 비해서 외모적으로 좀 처지는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고, 그런 와중에 경제력도 자기가 훨씬 좋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육아도 하고 하면서 커리어가 엄청 좋으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서인지 이렇게 남녀가 대립하는 프로그램의 MC를 많이 맡으시면서 너무 여성 편향적인, MC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실 MC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여성 편향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게 맞나 좀 싶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 거에서는 특히 좀 젊고 어린 여자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조언해 줄 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을 볼 때 집안을 봐라. 돈을 보라는 게 아니다. 돈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남자의 부모님을 봐라. 특히 만나는 남자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자상하게 잘 해주시는지. 왜냐면 네가 만나는 남자가 너한테 할 행동이다. 그게 굉장히 아주 많이 진짜 틀딱스러운 발언이고,
너무너무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지만 서양 쪽에서 지금 굉장히 경계하는 게 인종차별이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종차별이라는 게 왜 문제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그 사람의 타고난 것으로 차별을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박미선 씨는 정말 숨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심지어 자기가 현명한 언니가 너네한테 조언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남자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를 갖지 못한 남자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만나는 여자에게 잘못 대할 거다라고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포장되는 거는 엄청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셨고 술을 먹었는데 주폭이 심하셨죠. 근데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맥주 한 캔 정도 즐기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고 그러니까 술을 거의 즐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자한테 욕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여자한테는 욕합니다. 난 내 여자만 지키면 되니까. 내 여자친구, 내 아내한테는 욕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박미선 같은 분들은 흑자 아빠가 주폭했네. 쟤도 아마 지 아빠랑 똑같이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매우 매우 위험한 발언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그런 좀 색드립 같은 게 있죠. 혹은 조금 하면 안 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만날 때 여자 어머니 체중을 봐라 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러면 그 여자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이 찔 건지 안 찔 건지 알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이 비만도 결국엔 유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DNA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낳아서도 안 뚱뚱했으면 좋겠는 남자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걔네 아빠가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짓을 그 남자가 너한테 할 거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만나라. 이런 얘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50%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50%에 근접하긴 하겠지만 한 6대 4쯤 나올까 싶어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더 적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혁승이 말처럼 여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좀 무례함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지. 그런 거죠. 난 너무 화목해도 좀 그래. 근데 또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여자들이 말하는 화목함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남자의 부모님이 너무 사이가 좋으신 거는 좋은 거, 장점. 근데 내가 만나는 남자도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 건 좀 그래. 특히 내가 만나는 남자가 자기 엄마하고 너무 친하는 건 좀 싫어. 이게 얼마나 비패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비패니즘이에요. 마마보이 극혐하잖아요. 엄마랑 친한 거 극혐하잖아요. 나중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고 놀러 오는 거 극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손가락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집으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번 기수에 옥수님이 아버님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뭐 물론 굉장히 일면만 보는 거긴 한데 아버님이 인터뷰하시면서 너무 애끼는 아이다 뭐 이렇게 막 하시고 막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 보고 늦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보고 거기 나와 있는 패널 데프콘이나 이희경 님이 이거 아빠한테 너무 예쁨 받는 딸은 좀 그런데 라고 얘기했으면 그 옆에 있는 그 모델분 성함이 어떻게 됐더라? 송혜나 씨가 과연 그렇죠 라고 했을까요? 아닐걸요. 그게 왜요? 아빠랑 사이 좋으면 좋지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 아빠한테 너무 오냐 큰 딸은 버릇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고 왜 남자가 엄마랑 친한 게 별로다라는 얘기는 여성향 프로그램에서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비슷한 건데 같은 결인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될 거면 둘 다 되고 안 될 거면 둘 다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죠. 뭐 클라우드 말처럼 동년배 남자한테 숨쉬듯이 아저씨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아줌마라고 하면은 환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요즘에는 아저씨를 넘어서 삼촌 소리를 들어요. 좀 이상한 게 원래는 삼촌이 연배가 더 낮고 아저씨가 연배가 더 높은 느낌인데 보통 여자분들이 모르는 남자를 부를 때 아저씨가 조금 더 어릴 때고 아저씨라고 할 때보다 삼촌이라고 할 때가 더 연배가 높을 때잖아요. 저도 이제 한두 번씩 삼촌 소리를 들어요. 근데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늙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근데 본인들한테 아줌마, 할머니, 이모, 고모 하면은 개극혐을 하잖아. 그게 싫다는 거야. 강지영 아나운서도 보세요. 김지석 씨한테 아저씨라고 하고 왜 아저씨라고 하냐 이러니까 아저씨가 뭐 어때서요? 뭐 능력 있는 아저씨잖아요. 아줌마. 능력 있는 아줌마. 강지영 아줌마 하니까 표정 싹 변하잖아요. 애 없이 늙었는데 아줌마 하면 긁히겠지. 그럼 나는 애 있어서 군인 때부터 아저씨라고 불렸어? 나는 뭐 애가 있어가지고 18, 19살 때부터 아저씨라고 불린 거야? 장원영도 이모의 긁힘. 그러니까 아가씨라고 해도 싫어하고 아줌마라고 해도 싫어하고 이모도 싫고 고모도 싫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호칭에 예민할까? 그러니까 누가 보면 흑인한테 N워드라고도 쓴 줄 알겠어. 자, 그리고 남성성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나는 솔로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을 애견남으로 만들면서 애견남이 되도록 사회가 강요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원할 때는 상남자스럽고 마초스러운 부분을, 그러니까 애견남들이 상남자 같은 부분을 장착하길 바라는 모순이 있잖아요. 엊그제 소개시켜드렸던 사건이 하나 있죠. 20대 여잔데 어떻게 뭐 봉사활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우연히 40대 남자를 알게 됐어요. 한 번도 여지를 주거나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문자로 계속 어떻게 지내, 뭐하고 살아, 사랑한다, 만나자, 보고 싶다 계속 보내고 집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와서 여자의 어머니가 달래도 보고 막 욕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스토킹에 시달렸어요. 이 여자분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약을 먹으면서 조절하고 있었고, 그래서 쉬면서 봉사활동 다니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남자가 계속 이러니까 조현병이 발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남자한테 너 찾아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죽을 거면 우리 집 찾아와.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찾아왔어요. 설마 죽이겠냐 해가지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여자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이 여자분은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저는 여자분이 오히려 안타까워요. 남자 편을 들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40대 남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저 여자가 더 불쌍하고, 저 여자분이 징역이 10년인가 나왔거든요.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정말 극악무도한 새끼들 많고, 그런 애들 막 징역 2, 3년 나오고, 끼케야 막 5년, 7년 나오고, 아니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다가 저분은 진짜로 스스로를 보호 방어하기 위해서, 물론 좀 과하게 하긴 했지만 한 건데, 저게 징역 10년이 나오나. 난 오히려 징역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 초식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애견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애견남 하면서 이제 살살 놀리는 스텝을 받고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애견남이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스스로들한테는 여성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테토녀네 이러면서 자기들을 올려치고 있고, 그리고 방송계에서는 이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무례한 거는 그냥 웃음으로, 코미디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애견남들이 좀 놀림을 당할 거란 말이죠. 근데 초식남이나 애견남들을 놀리면 그 중에서 뭐 돌아가신 분을 나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대 여자한테 들이댔다가 죽게 된 그 40대 남자와 같은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 모든 사람이 다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을 보면 알겠지만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자기 본수를 알고 초식남으로, 애견남으로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갈 분들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야. 너 초식남이지, 뭐 오타쿠지, 애견남이지, 그게 잘못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얘들이 용기를 내버릴 거란 말이죠. 근데 용기를 정상적으로 내겠냐고. 비정상적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겠죠. 전 자꾸 그래서 초식남, 애견남, 오타쿠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막 지탄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압력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스스로 잘 살아가실 분들인데 뭐 피해주는 거 아니잖아. 애니메이션 본다고 피해주는 거 아니잖아. 여자 안 만나고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한다고 피해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적당한 직장 갖고 회사 생활하고 번 돈으로 월세 내고 살면서 자기 좋아하는 취미에 돈 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을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을 애견남이다 뭐다 하면서 자극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막 이러면은 남성성이 문제다라면서 표적을 잡고 막 공격을 하고, 그래놓고 어디 여자분들이 아쉬워질 때는 요즘 남자들이 남성성이 떨어져서 접근을 안 한다, 대쉬를 안 한다, 고백을 안 한다, 징징거리고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애견남이 욕은 아니죠. 근데 슬슬 놀리는 스텝을 밟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여자분들한테 너 여성성이 떨어져, 여자답지 않아 라는 말을 이제 TV에서는 아예 못하고, 그냥 사회적으로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뭐 왜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추세로 바뀐 지가 오래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들한테는 너 남성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TV에서 해요. 대놓고 해요. 그냥 애견남을 대놓고 그냥 얘기해요. 이거야말로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정승재 아저씨 비판을 좀 하나 하자면, 옛날에는 애기를 많이 낳았거든? 다 잘 사는데 지금은 왜 애를 안 낳을까? 인스타. 남들이 나보다 형편이 좋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인스타그램. 뭐 정승재 아저씨가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다 같이 힘들었지만 애를 많이 낳았다. 근데 요즘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굶어 죽을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애를 많이 안 낳는다 이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인스타라고 하는 거야. 하나만 좀 비판하자면, 정승재 아저씨는 이제 TV도 많이 나오시니까 TV를 못 가는 입장이 된 거 너무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TV를 얘기를 안 해. TV가 먼저죠. 여러분, 지금 저출산 시대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인스타가 1등이겠어요? TV가 먼저죠. TV가 먼저 그랬죠. TV가 먼저 뭐 슈퍼맨이 돌아갔는지 뭔지 뭐 그런 거랑 아빠 어디가 이런 거, 처음 TV 취지는 너무 좋았죠.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PPL 존나게 받으면서 애들한테 엄청나게 중고가의 제품들로 육아를 하고, 뭐 육아는 아이템전이다 막 이러면서, 육아는 테크놀로지야 막 이런 거 하면서 돈이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킨 게 당연히 TV가 먼저입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면서도 돈 많이 들죠 막 이러고 있는, 난 이게 너무 싫어 솔직히. 내가 엊그저께 그 외제차를 사면서, 차를 사는 사람들을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뭐 아파트 사는 것도 결국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다른 뜻으로 썼는데 이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제가 쓴 뜻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한 게 맞아요.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주택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를 사는 행위도 자신을 위한 거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거고, 외제차를 사고 내가 버는 돈을 뭐 여행 가는 데 쓰고 다 쓰고 이런 것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건데, 한 가지는 마치 되게 국가의 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한 가지는 되게 막 사는 새끼들, 나라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새끼들로 그려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경제에 더 이바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댓글로 나한테 한 명이 지적을 하더라고. 흑자야, 네가 맥라렌 산 게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냐 막 이러잖아. 맥라렌을 살 정도의 사람이면 너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내가? 바보처럼 맥라렌 산 거 그거 하나만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해외여행 간 게 무슨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냐 이러겠지만, 해외여행에 그렇게 돈을 쳐 쓰는 새끼면 한국에서도 많이 쓰겠지. 왜 그렇게 1차원적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 간에 서로 뭐 경제, 무역 관련해서 협상을 할 때 당연히 한국인들이 뭐 파리로 여행을 많이 온다, 뭐 그런 거 감안해줘라. 가만히 다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1차원적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연예인들이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한 20년 전부터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집 사는 거. 연예인 중에 좀 이렇게 그렇게 잘 나가진 않았던 분이 저기 청약을 넣어가지고 청약이 돼. 그래가지고 거기 열심히 갚아 나가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간 거 막 이렇게 잘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해요.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미친놈이죠. 사이코패스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짠내나는 이런 걸 그리면서 비슷한 처지의 우리 국민들, 대중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고, 저가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지 제 주변에는 돈을 곧잘 벌어도 아껴서 쓰고 아파트 청약 노리고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서민하고 연예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공감대 형성도 하고 되게 좋죠. 근데 꽤 많은 연예인들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매출이 얼마 나온다 막 이렇게 연예인의 매출을 넣어서 은행에 가서 우리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저희가 사옥 좀 매입할게요, 건물 좀 매입할게요,
자기 자본 20% 들어가고 80%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사서 3년 뒤에 4년 뒤에 20억 차익 50억 차익 막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아니 TV에 나와가지고 아파트 막 들어가시고 너무 좋죠. 당연히 그 개인한테 좋은 거지 사회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 가격 못 잡는 게 우리나라 엄청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걸 자꾸 포장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사람들한테 세뇌를 한 것도 다 TV잖아요. 그게 무슨 인스타야.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연봉이 우리 10배인데 계속 우는 소리를 해. 막 유모차 진짜 비싸요. 뭐 그래도 한번 사는데 좋은 거 사야 되잖아. 이러면서 유모차 PPL하고 키즈 카페 가가지고 결제하면서 막 박날에 그런 분들이 키즈 카페 저렇게 비싸요? 막 이러면서 그럼 한 번 갔다 오면 막 일주일에 얼마나 들겠네 막 이러면서 우는 소리를 막 하는 난 그런 게 너무 싫어. 연봉이 우리 10배 20배씩 되는 사람들 좀 솔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 사람들 키즈 카페 가는 거 솔직히 돈이라고 생각도 안 할걸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만 해도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 거 부담 안 느낍니다. 솔직히 전 부자 전 집도 없어요. 지금 집 살 돈으로 맥라렌 산 미친 새끼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저도 아무래도 월 수입은 회사원분들보다 높다 보니까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는 거 1도 부담된다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국밥 사 먹으면서 국밥이 12,000원이 됐다고 해서 국밥 존나 비싸졌네 못 먹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 유명 프로그램에 나오는 우리가 이름을 다 알만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제 10배는 벌 거예요. 여러분의 10배가 아닌 제 10배. 가진 자산은 제 100배는 될 겁니다. 100배까지는 좀 그런가? 50배는 될 거야 재산은. 그런 사람들이 서민적인 소비하면서 징징대는 거만 난 너무 보기 싫더라고. 난 기만하는 것 같아 진짜로. 톱스타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미쓰라 아저씨 되게 좋아하지만 미쓰라 아저씨도 TV 나와가지고 막 나는 언제 쉬어 막 이러면서 막 육아에 대해서 막 하고 뭐 자기 커리어가 어쩌고 막 그럼 막 싸워. 그러면서 막 우리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힘듭니다. 한강뷰야 근데 뒤에 거실 커튼이 젖혀져 있는데 한강이 보이고 있어.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은 같은 고민을 하는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월세방에서 어디 빌라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부부하고 한강뷰 아파트에서 싸우고 있는 부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게. 그리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사람과 입에 풀칠하려고 커리어가 끊기질 않길 바라는 일반 대중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게. 나는 오히려 그 플렉스하는 힙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난 그렇게 거짓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돈 잘 벌면 그냥 좀 쓰는 것 좀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낯설 얘기 너무 짧다. 할 얘기가 사실 없긴 해요. 빌런이 좀 나와줘야 돼.